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인 양산 통도사 근처에 퇴임무지대 사저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고시를 해남 대응사에서 또 청와대에선 주말이면 불상에 시주를 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부처님 뜰 곁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들이 여름철 석 달 동안 일체의 외부 출입을 끊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하한거 정진이 오늘부터 시작돼 앞으로 석 달 동안 전국의 선원에서 진행됩니다. 수행 납자들은 결제에 앞서 어제 선방에 모여 대중생활에서 맡아야 할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하고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현장을 담은 영화 아홉 스님이 꾸준히 관객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의 국장 스님들과 제가 종무원들이 영화 아홉 스님 단체 관람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10대 종정을 역임한 해암당 성관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와 기념대법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싱크탱크인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초대 소장에 수경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사찰음식 연구소 소장에는 선재 스님이, 차문화 연구소 소장은 혜성 스님이 각각 소임을 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인 양산 통도사 근처에 퇴임무진의 사저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기존의 사저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경호 문제로 부득이 이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법고시를 해남 대응사에서 또 청와대에선 주말이면 불상에 시주를 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부처님 뜰 곁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사찰이자 합천 해인사, 순천 송강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양산 영축총림 통도사.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도사 인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사저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지만 경호상 문제로 부지를 이전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저부지는 전원주택 몇 채와 연꽃밭이 인접한 곳으로 통도사 산문에서는 2km, 차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휴가 때면 사저 근처에 자리한 양산 통방사를 즐겨 찾았던 만큼 퇴임 이후엔 통도사를 거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이지만 평소 불교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남 대응사에 머물며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취임 후인 지난 2018년 휴가 때는 안동 봉정사에서 휴식을 취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7대 사찰을 모두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또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의 책 슬픈 쥐의 윤회와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 등 불교를 배경으로 한 서적을 탐독하고 추천하는 유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엔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을 가진 뒤 청와대 석불좌상을 찾아 합장 3배로 우리 정치권의 협치와 통합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내외는 주말에 청와대 부처님을 찾아 시주를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처님의 뜰 통도사 인근으로 사저 부지를 옮기면서 불교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스님들이 여름철 석 달 동안 일체의 외부 출입을 끊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하한거 정진이 오늘부터 시작돼 석 달 동안 전국의 선원에서 진행됩니다. 조계종사나 전국 100여 개 선원과 태고종사찰들은 오늘 경자년 하한거 입제법회를 열어 방장 등 큰 스님들의 결제법어를 듣고 석 달 동안 선방에서 참선 정진에 나섭니다.
결제에 앞서 어제 선방에 모여 대중생활에서 맡아야 할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하고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올해 하은건은 음력 4월 15일인 지난달 7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윤달 4월 15일, 양력 6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선원 수자 스님들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일체의 선원박 출입을 끊고 무건정진과 철저한 대중생활을 하게 되며 화두만 든 채 하루 10시간 이상 참선 수행에 몰두하게 됩니다. 지난 겨울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치열하게 수행정진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홉 스님이 지난달 27일 개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관객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한 아홉 스님들의 뜨거운 진심과 가슴 뭉클한 도전이 관객들에게 울림을 전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조계종 총무원의 국장 스님들과 제가 종무원들도 영화 아홉 스님 단체 관람에 나섰습니다. 류기한 기자입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조계종의 국장 스님들과 제가 종무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들어섭니다. 지난 겨울 위례 신도시 상월서원에서 펼쳐진 천막결사에 치열했던 90일간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을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화관에서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극한 상황에 도전하는 아홉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의 현장과 감동의 사연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우리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과 어떤 다양한 어떤 불교적인 어떤 인연과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서 우리 불교가 좋은 어떤 이미지, 좋은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27일 개봉한 영화 아홉 스님은 코로나19 사태에다 종교를 주제로 한 다큐 영화라는 조건 속에서도 개봉 10일 만에 누적 관객 13,000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관객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관객 10,000명 고지를 넘어선 데다 종교 다큐멘터리로는 드물게 관객 수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영화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홉 스님은 하루 평균 1,200~1,300명의 관객 수를 유지하면서 포털 사이트 상영 영화 순위에도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아홉 스님의 주요 테마곡 꽃비도 한편의 시와 같은 노랫말로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불자와 시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보기 전에는 왜 이 영화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궁금했는데 영화가 감동도 있고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이 영화를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 아홉 스님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한 스님들의 뜨거운 진심과 가슴 뭉클한 도전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모습에 숨겨져 있던 한 부분을 들춰내서 스님들의 어떤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는 부분. 여러 종교가 있지만 종교 가운데 스님들의 수행의 모습은 다르구나. 이 부분이 아마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마음의 울림을 저는 분명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요즘 한국 불교의 참된 수행 정신을 보여주는 영화 아홉 스님이 우리에게 가슴 따뜻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한입니다. 조계종 10대 종정을 역임한 해암당 성관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와 기념대법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일가를 통해 부단한 정진을 강조한 해암 대종사는 지난 94년 종단 개혁과 98년 종단 사태 당시 종단 원로로서의 역할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일갈로 후학들을 호되게 경책했던 선지식 해암 대종사. 올해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가 꾸려져 오는 9월 19일 해인사에서 기념 대법회가 봉행될 예정입니다. 기념법회에 앞서서는 해암선사의 선사상과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도 준비 중입니다. 평생을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참선해서 자성을 깨우치고 내 마음자를 깨우쳐가지고 도를 통하고 생사해탈해서 불속의 삶을 살아야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암대종사는 평생 치열한 정진으로 후학들의 모범이 되었고 특히 한겨울, 설악산 오세암에서의 고행 등은 아직도 후학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제 솔잎가루하고 이제 미숫가루 이렇게 그냥 물에만 타 먹어도 되는 거. 그거 이제 생식거리 들고 다른 사람은 다 내려갔는데 스님 혼자 올라가가지고 오시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생식까지도 떨어져가지고. 오경우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해암 스님은 94년 종단 개혁과 98년 종단 사태 당시 종단 원로로서 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철 스님 등과 함께 한국 불교의 중후를 이끈 봉암사 결사에 참여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다짐을 한평생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분의 근본 사상인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수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강단, 기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불자로서의 어떤 그런 단순함, 또 신앙심. 이런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스님의 그런 그 사상과 실천이 우리 불자로서는 강하게 참고를 해야 된다. 코로나19로 해암 스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 법회는 당초 예정된 4월에 열리지 못했지만 스님의 수행일화와 종단 원로로서의 역할은 올 가을에 더욱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팔공총림 동아사 회주 의원 스님이 경상북도를 찾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천만 원 상당의 쌀 600포, 10kg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의원 스님과 동아사 주지 사요 스님, 중앙종회의원 지우 스님, 동아사 총무국장 정현 스님, 교무 재무국장 스님, 김진기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성란 전 대구불교대 합창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달된 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의원 스님은 경북도가 이철우 도지사의 리더십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대구 경북이 함께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승가와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싱크탱크인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초대 소장에 수경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찰음식연구소 소장에는 선재 스님이, 차문화연구소 소장은 혜성 스님이 각각 소임을 맡아 비구니 승가의 재도약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의 역사 등을 담은 책들이 책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공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스님들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비구니 승가와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한국 비구니 승가 연구소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은 어제 서울 강남구 법룡사에서 한국 비구니 승가 연구소를 비롯해 사찰 음식 연구소, 차문화 연구소 개소식을 봉행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할 때마다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여드린 것은 좀 독립이 되어서 더 아주 그 심도 있게 자료도 정리하시고 연구하시고. 한국 비구니 승가 연구소 초대 소장에는 전 조계종 문화부장 수경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한국 승가연구소와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복령사 승가대학 명예교수 시절 17년간 이끌었던 한국 비구니 연구소를 하나로 합치면서 전국 비구니회의 핵심 기구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 연구소는 앞으로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활동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른바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첫 사업으로 오는 9월 비구니 스님들의 다비식에 관한 책을 발간할 계획인 가운데 비구니 전용 다비장 설립을 위한 협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회장 스님의 원력으로 연구소가 이제 비로소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비구니 역사를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센터 내 프로그램에서 단독 기구로 독립된 사찰음식연구소 초대소장에는 선재 스님이, 차문화연구소 초대소장에는 혜성 스님이 각각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다른 후배들은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식생활에 맞는 그런 공간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실천하고 수행에 잘할 수 있는. 저희 차문화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지만 불교에서 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조금이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놓고 나갔으면 좋겠다. 전국 비구니회는 이번 연구소 개소를 계기로 비구니 승가의 재도약은 물론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인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창원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이 경남지방경찰청 경승에 위촉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청장실에서 신임 경승 위촉식을 갖고 법안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은 헤아려서 부처님 법을 더욱더 세상에 잘 알릴 수 있도록 수범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잘 모시고 앞으로 경승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식에는 경남경찰청 경승인 구례 불락사 상훈 스님, 남해 보리암 성조 스님, 밀양 표충사 법기 스님, 해인사 원돈 스님이 동참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다양한 한문 경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고전문학과 불교문학 등을 전공하고 연구한 저자 정청구 씨는 최근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불교 한문 해석법을 출간했습니다. 불교 한문 해석법은 일반 한문 문법서와는 달리 금강경과 법화경, 화엄경 등 불교 경전을 예로 들며 불교 한문의 실질적 해석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불교 한문 해석법은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불교 한문을 어떻게 한글로 번역해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주는 책이라고 민족사 측은 밝혔습니다. 천태종이 올해부터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품들을 종단사나 사찰에서 전시하는 등 수상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은 오는 10월 7일과 8일 불화와 조각, 공예, 민화 등 4개 부문에서 천태예술공모대전 작품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종단 내에서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을 삼아서 관문사라든지 또 구인사, 또 삼가궁사 이렇게 큰 사찰에는 이 작품을 이제 올해부터는 전시회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그 작가들 그 작품을 볼 수도 있고 또 구입할 수도 있고. 수상작 전시회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운동 동더마트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공모전의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청동대탑이 조성됐습니다. 인천 송도의 대표적인 전통사찰 흥륜사에 들어선 9층 높이의 청동대탑이 2년 6개월간의 불사를 마치고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송도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명소이자 인천 시민들의 대표 가람으로 꼽히는 흥륜사의 9층 높이의 청동 석가대탑이 세워졌습니다. 청동대탑의 아름다운 자태는 흥륜사의 절경과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절로 신심과 환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흥륜사 청동대탑은 세계적인 불탑으로 꼽히는 스리랑카 불치대탑과 미얀마 쇠다곤 대탑, 한국의 원각사지 탑을 참고해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9층 청동탑으로 외형을 완성했습니다. 탑의 몸체를 둘러싼 난간에는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구로 한 바퀴를 돌면 8만 대장경을 읽는 것과 같다는 만이륜이 설치됐습니다. 탑의 내부에는 스리랑카에서 이윤해온 부처님 진신사리 5과를 비롯해 세계 최초로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인 폐엽경 등이 봉안됐습니다. 탑을 9층 탑으로 한 것은 부품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며 탑을 청동으로 만든 것은 세계 최초이며
불교사의 자랑거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탑속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고 1200년 된 폐업경, 불상, 인천 흑륜사는 지구촌에서 질병과 재앙이 물러나고 국민 행복을 기원하는 불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발언으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석가대탑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탑을 만들고 불상을 조성하고 하면 이 생에서도 제왕이 되고 다시 태어나서도 임금으로 태어난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탑은 새로운 부처님의 탄생이에요. 흑륜사 주지 법륜 스님은 지난 1980년 스리랑카를 방문해 세계 최초의 경전인 폐업경을 국내에 봉헌하면서 세계평화기원 대탑 조성을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탑이 세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고 부처님 사리탑 건립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불사를 시작해 2년 6개월 만에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흑륜사는 청동대탑 조성에 힘을 보탠 불자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인천의 명찰이자 수행 포교 도량으로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흑륜사의 청동대탑은 송도 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민과 불자, 외국인들에게 전통 사찰로서의 흑륜사의 품격과 위상을 보여주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물로도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국립장애인 도서관을 찾아 장애인 대상 비대면 서비스를 점검했습니다. 박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책나래 서비스와 인쇄자료를 장애 유형에 따라 변환한 전자, 점자 자료 등에 대한 만전의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개건한 뒤 60여 년을 지역민과 함께 해왔던 옛 나주극장이 문화재생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나주시는 옛 나주극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연구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사상과 출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집과 목판이 경기도 광주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도은선생집 해광집 목판을 시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름단 산에 큰 사찰이 있다는 명산대찰은 사찰 입지의 뛰어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명리학자들은 궁과 사찰 인근의 터는 풍수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선택한 퇴임 후 거처로서 불지종과 국지대찰 통도사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